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4강 시조 3편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시조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조가 대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상 특징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작품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여백 이용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요 앞쪽에 했던 3강, 여기 4강,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회차에서 배울 건데 5강 같은 경우에 다 시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 시조는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 3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 수가 거의 지금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처음에 보시면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밴들 못 앉으랴 3, 4, 4, 4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3, 4, 3, 4라고 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체적으로 3글자, 4글자가 연속해서 나오고 모두 4도막으로 끊어지니까 3, 4조 4음보의 율격을 가집니다. 수능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신은 3, 4조 4음보라고 기억을 해야 되지만 수능시험은 3, 4조 4음보냐는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요런 율격이 딱 떨어지게끔 나오니까 얘를 정형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이전에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정형적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딱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들어가서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요건데, 자,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초장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초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을 우리가 중장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을 종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종장 맨 첫 번째 시작하는 요 글자는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글자가 가능하지만 요 글자는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시조는 마지막 줄을 시작할 때 3글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 앞쪽에 우리 1강에서 했던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마 상단에 링크 뜰 텐데 1강에 있던 향가, 창기파랑가고 제망매가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시조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시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시조를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이 두 줄 초장과 중장에는 대체적으로 여기는 이 시조의 상황이 보통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줄에서는 되도록이면 화자의 상황을 찾고 마지막 한 줄에서 대응, 즉 다시 말하면 화자의 정사나 태도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 정사나 태도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쪽에선 상황, 뒤쪽에선 대응 이렇게 찾아서 여기는 이 마지막 줄에 보통 주제가 들어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시조를 읽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시조들도 제가 그런 어떤 맥락에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시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시조는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마라는 시입니다. 자, 갑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밴들 못 앉으랴. 자, 집방석을 내지 말래요. 이거는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어디 앉겠다고? 낙엽에 앉겠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마지막에 여기는 이 못 앉으랴 요거는 서리법이라 그래요. 서리법. 요렇게 서리법을 썼는데 여기는 이 서리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리법은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못 앉으랴죠. 그럼 얘를 평서문으로 바꿔요. 그럼 못 앉다죠. 못 앉다를 다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못 앉으랴, 못 앉다, 앉다. 낙엽밴들 앉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서리법은 되도록이면 반대로 조금 해석해주라. 반대로 해석해주면 된다. 못 앉으려니까 앉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자기는 집방석 내지 말래요. 낙엽에 앉겠다는 거니까. 그 다음 솔불은 켜지 말랍니다. 어제 진 달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이렇게 대조가 되겠지. 그럼 앞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다 뭐야? 생각해봐.
방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깔지 말래. 솔불도 켜지 말래. 그러니까 이쪽은 매우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이라면, 여기 뒤에는 낙엽과 달은 충분히 자연적인 것이 되겠네. 그래서 자기는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 거부하고 자연적인 게 좋다는 거야. 일단 앞에 두 줄은. 그래서 마지막. 아이야 박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자, 아이야 박주 산채. 여기서 박주 산채란 건 보잘것없는 술과 산나무를 가리켜요. 여기서 박주 산채란 동그라미 치고 보잘것없는 술과 산나무를 가리킵니다. 이거라도 없다 말고 내어라. 그러면 지금 뭐 하겠다? 아무리 맛없는 술이라도 나 마시겠다. 그런 거 산나무라고 같이 꺼내라 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네는 모두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대유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이 말은 비록 지금 나는 가난하지만 안빈 즐겁게 살아가겠다는 안빈낙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과 풍류를 즐기겠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네요. 자, 일단 가시 끝났죠. 그 다음 나아갑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에 자느냐 누웠느냐. 자, 청초는 푸른 풀인데, 여기서 푸른 풀이야. 청초는 푸른 풀인데, 여기는 이 시가 그 뒤에 대상이 죽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여기는 이 청초란 건 푸른 풀이자. 자, 여기는 이 청초는 푸른 풀이자, 지금 여기서는 불변성을 가지는 거야, 불변. 그래서 여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니? 이렇게 대비가 되겠지. 자, 대비가 됩니다. 이때 홍안이란 건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홍안이라고 해요. 얼굴을 홍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는 이 시의 상황은 결국 사별, 누군가가 죽어서 이별한 거야. 사별의 상황이 되겠네.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 시에 지금 나오는 청초나 홍안과 백골은 푸른색, 붉은색, 흰색이니까 당연히 색채 대비도 들어있겠네요. 그죠? 색채 대비는 당연히 선명함 주기 위한 거입니다. 자, 그래서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러면 잔잡아 권할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를 슬퍼하노라 하고 끝냈어. 그러면 여기서 그를 슬퍼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나가 함께할 그 사람이 없다. 슬픔, 아쉬움,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무상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됐죠? 이 시는 이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어떤 인생 무상 혹은 슬픔, 비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시가 되는데, 자, 두 가지 하나 기억해야 돼. 일단 지금 여기는 이 나시는 언제 나왔냐면 2014학년도 수능 AB형 공통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서 무덤이란 누구의 무덤이냐면 조선시대 가장 유명했던 황진이의 무덤입니다. 이게 내용으로 치자면. 그래서 황진이가 죽은 무덤가를 지나면서 황진이를 애도하면서 요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배경식 삼아서 기억해두면 좀 더 흥미롭겠지. 자, 그 다음 다가갑니다. 오경화 씨입니다. 곡구롱 우는 소리에. 자, 여기서 곡구롱은 뭐냐면 곡구롱은 꾀꼬리 우는 소리 한자 표현이야. 즉 음성 상징어가 되겠네. 음성 상징어를 한자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자의 뜻은 필요 없고 그냥 꾀꼴 하는 그 꾀꼬리 울음소리를 곡구롱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죠? 곡구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지금 예서 낮잠 깨어 일어나 봤어.
작은 아들은 글 읽고 며느라기 배 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예요. 자, 여기서 좀 기억을 할 게 뭐냐면 며느라기가 배 짠다고 해서 며느라기는 지금 노동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노동이 아니라고. 지금 이거 다 그냥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지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줄을 묶으면 결국 평화로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각자 할 거 하고 있는, 누군가 싸우는 사람도 없고 다투는 사람도 없고 각자 할 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정이 지금 매우 지금 평화롭다는 거 느껴지는데, 자, 그 다음 갑니다. 마초와, 여기서 마초와라는 거 마침 이런 겁니다. 마침. 지엄이 술을 걸으며, 여기서 지엄이란 건 아내예요. 아내. 자, 지엄이는 아내. 아내가 술을 걸으며 맛보다고 하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술은 결국 풍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마지막에 지금 자고 일어난 나에게 아내가 술을 권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우 지금 화목한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아무래도 평화로운 가족의 삶.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자, 여기서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라고 했어. 그러면 대상을 부르는 표현까지는 어디에 있다? 가가 있죠. 됐죠? 나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안 돼요. 시상전개의 흐름을 전환한다는 건 어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 전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때 전환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 2번.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그랬는데, 지금 가에는 낙엽엔들 못 앉으랴 라고 했으니까 서리법을 썼고요. 나도 자느냐 누웠느냐 그랬으니까 물음의 방식을 쓴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정답은 2번. 참고로 잘 들어봐. 참고로 지금 여기는 요 표현 자느냐 누웠냐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서리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리법은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서리법이라고 하냐면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서리법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자느냐 누웠냐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너 자니? 누웠니?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의문문은 맞지만 서리법은 되지 않는다. 요건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까지는 나가 되죠. 가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물론 이상적 공간의 지향은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야, 지금 나씨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었니? 지금 같이 가고 싶어? 같이 죽고 싶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가에는 아이야 박주 산책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그랬으니까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를 사용한 게 맞아. 그 다음에 또 밑에 봤더니 청초 우건중월에 자느냐 누웠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죠. 그런데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자,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까지도 얘도 가도 맞고 나도 맞아요. 맞는데 자연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가 정도는 돼도 나가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정답은 2번이야. 자, 2번. 다에 대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건 정답 5번이 돼야 되겠죠. 가족들의 분주함이 아니라니까. 이거 평화로운 모습이라니까. 평화로운 모습인데 여기서 갑자기 대비를 이룬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 그지? 평화로운 모습인데. 그래서 대비를 이룬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정답은 2번인데, 자, 이거 성질을 길면 좀 끌어가야 됩니다. 박주잔치는 화자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관련되어, 여기까지 끌어오면 얻을 수 없는 공간이 아니지. 얻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이상도 아니지. 아니 그 뭐 술 한 잔 먹고 뭐 산나물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울 리는 없잖아. 그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시조 종류 특징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기는 시 다시 한 번 더 잘 해석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